기계부터 들여놓고 공장 등록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소규모 제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 용도와 입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위반 건축물 표시를 받게 되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던 공장 등록, 각종 인증, 조달 입찰에서 줄줄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계를 들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를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소규모 제조 공장을 찾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공장 등록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제조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소규모 공장 등록의 핵심 기준인 500제곱미터, 공장 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할 건축물 용도 3가지, 임대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 향후 인증, 조달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면 더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 순서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장 후보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공장 등록 기준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제조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는 공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공장 등록을 진행하려면 건축물 용도 변경, 설계비용, 각종 인허가 수수료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까지 시간과 비용이 한꺼번에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사용하려는 공간이 공장 등록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500제곱미터 기준과 함께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보고 있는 건물이 현재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시면 주용도와 층별 면적, 연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건축물 대장을 먼저 발급받아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는데 제조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제조업의 조건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규모 공방이나 간단한 가공 포장 작업, 소음이나 배출이 거의 없는 수준의 제조업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성격이 조금만 무거워지거나 면적이 넓어지면 근린생활시설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공장 용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즉 산업시설입니다.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장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용도 변경이 완료된 건물은 생산설비, 소음, 물류차량, 배출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입지기준, 환경기준, 소방기준이 한 단계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장 등록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고 각종 정책 자금이나 융자 신청 시 유리하며 인증이나 조달 심사에서 공장 기준을 요구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대로 제조업을 키워나가실 계획이시라면 언젠가는 공장 용도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창고시설입니다. 창고시설은 물품의 저장, 하역, 집배송을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창고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공장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여전히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용도 변경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고 이후 공장 등록이나 각종 인증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등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창고 하나 구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해보자는 접근 방식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공장 후보지를 알아보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4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원칙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곳은 공장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토지이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도 함께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만 보시고 좋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토지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 확인입니다. 공장 입지를 검토하실 때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공장인지, 창고인지,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는지, 불법 증축이나 개축 이력이 존재하는지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거나 공장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면 공장 등록이 보류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 대장 일반 또는 표제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50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 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이나 융자 신청이 가능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종 인증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게 시작하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증설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처음부터 공장 등록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업종 코드와 환경 규제입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가 실제 생산하시려는 품목과 일치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경 규제 대상 업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처음부터 중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산업단지 입주를 전제로 입지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환경부 허가 포털을 이용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까지 준비하고 계신가요? ISO나 해썹 같은 품질 인증,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인증, 조달청 입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중장기 목표로 가지고 계시다면 입지와 건축물, 용도, 공장 등록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증이나 조달 심사에서는 공장 등록증, 건축물 대장,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필수 또는 주요 증빙 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인증이나 조달을 생각해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증과 조달까지 가는 길을 염두에 두시고 입지와 용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 기회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를 들여놓기 전에 이 4가지만 먼저 확인하셔도 리스크를 정말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입지 즉 토지의 용도 지역을 확인하시고 둘째, 건축물 용도 및 위반 여부를 체크하시며 셋째, 예상되는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기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고 넷째, 업종별 환경 규제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공장을 선택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이후 공장 등록과 각종 인증, 조달 입찰까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계신 공장 후보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이 애매하시거나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시겠거나 제 업종이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한지 공장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와 용도, 등록 관점에서 무엇을 먼저 체크하셔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공장 입지 선정이나 용도 파악, 공장 등록과 관련해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한 번만 제대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